자,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바이오 쪽의 메이저 쪽 종목들도 상태가 지금 쉬어가는 흐름들 보고 있죠. 자, 이 와중에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6.57%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만 쪽 하면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은 펩트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조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왔고요. 최근에 비만주들이 다시 슈퍼러쉬를 보이는 동안에 펩트론은 못 오르고 있다가 이제 뒤에 따라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앞서 먼저들 같은 경우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내내 개 취급받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전체의 흐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못 올랐던 쪽을 산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흐름이다. 이게 기본으로 되는 거 롱숏이죠. 자,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롱숏 스위칭입니다만, 자,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요거 기본 외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이거 제가 평상시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는 날 이거 ABL 바이오 한참 더 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자리 노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노릴 겁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언론들 개코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코스닥 다 떠난다. 이제 코스닥에서 큰 종목들 나갈 때마다 그러죠. 코스닥 다 버리고 해서 코스닥은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종목이고 그것 떠나면 이제 코스닥은 완전히 골로 갈 것 같고 가까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나갈 때도 그랬고요. 예전에 NC소프트가 나갈 때도 그랬고요. 네이버가 나갈 때도 그랬었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얘기 아니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간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저 엄청난 종목 현대중공업 코스닥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코스닥에 코스닥을 한 이유가 코스닥 개장 때부터 코스닥을 한 이유가 바로 저 현대중공업이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코스닥 개장 때부터 그랬거든요. 현대중공업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코스닥에 있다 넘어간 회사예요. 네이버 코스닥에 상장됐다 넘어간 회사고요.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에 있다 넘어간 회사고 셀트리온 코스닥에 있다 넘어간 회사 동서 커피의 동서 코스닥에 있다 넘어간 회사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넘어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 들어갔다고 끝나냐 이거야. 안 끝나요.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떠나고 나면요 이 빈자리를 누가 메우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셀트리온이 떠나자 코스닥은 완전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여러분 직접 가서 뒤져보십시오. 뉴스 기사 보면 셀트리온 나가면 코스닥은 그야말로 껍데기, 쓰레기 이런 것들만 남는 것처럼 뉴스 기사 잔뜩 나왔습니다. 그 앞에 큰 종목들 나갈 때마다 20년간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큰 종목들 나가면 셀트리온이 나가면 그 셀트리온 자리를 누군가 이렇게 메꾸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가게 될 경우에 이제 누군가 밑에서 메꾸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이 메꾸러 들어오는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움은 사실상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리고 2차전지가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 들어가서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면 이게 다시 1위로 갈 가능성 있죠. 근데 현재 상황을 여러분 보면 얘보다 더 강력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이 밑에 요 넷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현재는 밑에 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이 ABL 바이오가 가장 유력한 종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펩트론 역시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이게 앞에 나온 뉴스에서 자 이게 살펴보실까요? 이게 살펴보면 자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앞쪽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어저께 겁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시니어 기자들, 이 시니어 기자들 같으면 예전부터 이랬던 거 다 봐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대장주를 다투는 게 아니라 시총 1위를 다투는 겁니다. 바이오 대장주는 물론이려니와 일시적으로 저 에코프로가 잠시 2차전지 열풍 때문에 1위에 올라들어갔습니다만 이게 코스닥의 대표는 대부분 셀트리온부터 시가지고 주로 상위는 바이오잖아요. 주로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뒤집어보면 바이오 대장주이기도 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다툼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요 앞에서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 이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 분석하면서 제가 기관들의 뷰가 어떤 식의 뷰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 드렸죠. 이게 기관들의 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바이오는 다 사기 아니냐? 그럼 이런 식으로 치면 제약주에는 뭐 있냐고. 그래서 빅파마에다가 뭘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기라고 그러고 다 의구심이라고. 그러면 그럼 다 의구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매도를 해야지. 지들이 사는 종목은 또 의구심이 아니래요. 여러 번 얘기 드렸죠. 헬릭스미스와 나이백은 기술 이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 들어갔던 헬릭스하고 최근에 의구심 이 개타령하면서 주가 떨어졌던 나이백하고는 기술 이전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기대, 자 기대 그러면서 기대 얘기하면서 그냥 그 이전에 옛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요. 이런 거 이제 지들이 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들이 샀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그냥 세상을 싹쓸이해버리고 휩쓸 것처럼 이렇게 날려놓고 그리고 똑같은 구조의 기술 이전을 한 기업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의구심 기술 이전이 뭐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고 일반 계약이 아닐 것 같으면 옛날에 헬릭스피스도 패스해야지. 걔는 왜 당겼어요? 열쇠들아. 니들이 산 종목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기대라고 당기고 개인들이 산 종목은 일반적인 이렇게 놓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 바꿨죠.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계약 구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개패드에서 두들겨 패놓고는 금방 말 바꿔가지고 기대 이러고 나갔지 않습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 10년 넘 동안 랭라제 가지고 레이저 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툭 하면 루머 흐트러면서 개박살 내고 그러더니 이제 요번에 분할하겠다 그랬다가 분할하는 거 나가리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모멘텀 등장하자 지금은 미친 듯이 사가지고 신고가 날려버리고 있고요. 이게 기관의 인식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얘기 드리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관의 인식은 이렇다고. 이래서 뜻밖의 여러분들 예상하고는 다르게 이게 기관들의 인식입니다. 앞서서 오전에 종목 나갔죠. 이게 기관들의 기본 인식이라 가지고 실제로 뜻밖의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와이바이오나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허가를 받고 상장한 기업은 신약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상장한 기업은 우리 증시 역사에 온코닉 테라피틱스에서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상장되고 나서 신약 허가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신약 허가 달고 상장한 기업, 신약을 달고 1000억대에 상장한 기업 온코닉 테라피틱스 밖에 없고요. 이 ABL 바이오 같은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이 ABL 바이오가요. ABL 바이오도 상장하기 전에 이미 1조 4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상장된 종목입니다. 기술 이전 5건에 1조 4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상장된 기업이 보자 이거야. 이게 ABL 바이오요. 이게 상장한 첫날이 최저가예요. 이 종목. 실질적으로 상장 첫날 12,500원 이게 최저가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요보다 낮은 가격을 한 번 찍었습니다. 한 번 찍은 게 언제냐면 코로나 급락 때 개박살 날 때 이때 한번 살짝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한 이 가격이 이 종목의 최저가로 상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다음 차례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이 ABL 바이오도 상장될 때요. 기술 이전 5건에 상장하고 1조 4천억의 상장을 가지고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평가라고 이 종목이 진짜 저평가 종목입니다 라고 추천을 드린 이 에이프릴 바이오 마찬가지죠. 1조 2천억의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이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돼. 결과 보나마나죠. 얘들은 다 사기래. 그냥 일단 무조건 사기라고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매도로 때리고 보는 거고, 그리고 때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떨어져 나가면 그 뒤에 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까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막 받아서 이제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와이바이오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이제 이게 나가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게 나가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또 알토진이 이제 정작 이제 떠날 때 이전할 때쯤 되게 되면 또 개나발 불리면서 또 바이오저들 매도하는 흐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려봤으니까요. 이런데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빈자리 메꾸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 앞쪽에 오스템 임플라 같은 종목들이 나갈 때,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갈 때도 그때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다 떠나고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고 나서 그럼 그 빈자리를 안 메꿨습니까? 그쪽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젤, 파마리서치 요런 종목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크레시스 요쪽에 종목들이 나와가지고 자리 다 메꿨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빠져나간 자리를 전부 다 메꾸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메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치가 아직 안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ABL 바이오가 지금 기술 이전을 11조를 냈습니다. 알테오젠이 ABL 바이오보다 기술 이전 규모 적습니다. 알테오젠은 9조 원대예요. 이제 위치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라서 그렇지. 알테오젠 기술 이전 규모로는 ABL 바이오가 1위, 리가캠 바이오가 2위, 알테오젠은 3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나간 자리를 누가 메꾸겠냐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쪽 ADC 둘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펩토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바마리서치나 보로노이, 그리고 이거 올릭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 들어왔는데요. D&D 파마텍 이런 쪽의 종목들, 이런 애들이 이제 쭉 다 같이 올라가지고 이 빵꾸난 30억을 메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이 원래 그렇게 성장되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 자리를 나머지 요 중에서 될 만한 애들이 쭉 치고 올라 들어가면서 이 구멍난 자리를 메꾸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빵꾸낸 30억을 나머지들이 주가들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채운다. 나머지 될 만한 놈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펩토론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래도 비만의 대표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꾸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비만주의 경우에는 펩토론 외에도 좋은 종목이 너무 많죠. D&D 파마텍은 호구야? 올릭스는 멍충이야? 한미약품은 쪼대? 일동제약은 그냥 딸랑딸랑이야? 많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인벤티지랩은 아직도 여전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인벤티지랩은. 자, 이쪽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가닥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가닥을 잡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밑에 쪽에서 들어오는 거 계속 공략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천드렸잖아요. D&D 파마텍이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올릭스는 시가총액이 6천억밖에 안 됩니다. 빡 치고 올라 들어왔죠. 그래서 키 맞췄는데 D&D 키를 맞추기가 무섭게 D&D 파마텍이 다시 올라 들어가 딱 하고, 자 이러면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올릭스 자동으로 따라 올라올 겁니다. 키를 위로 맞추는 거라니까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위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 있는 20여 분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각자 다 특기를 다 따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소홀한 분야들 같은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저평가 종류인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 들어오는 거 잡는 데는 특기가 있습니다만, 앞서 나왔던 것 같은 완전 불장에서 고가 종목들 따라 들어가는 데는 조금 미적되죠. 이런 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재투자TV 같은 경우에도 천재 리듬하고 저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위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천재 리더님이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저평가 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먼저 잡아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들려요. 오르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종목들을, 같은 종목을 다른 방향에서 잡고 들어가는 경우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종목에 대해서 똑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로보트이즈 같은 케이스들, 자, 삼형엠텍 같은 것들, 그리고 저 밑에 사면 오른다, 사면, 이런 종목들 쭉 같이, 관점이 다른, 접근법이 다른 천재리듬하고 저하고 둘이 동시에 추천해 나간 종목들이거든요. 그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가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다르게 수익을 타이밍 다르게 종목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올라오고 움직이는 타이밍도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